Engineering Statistics, 공업통계학, Using for R Statistics, R 활용하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대학생과 교수의 짤방, 네, 몇 개를 봤는데요. 뭐 한 서너 개만 더 보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짤은 개강 카풀빌럿이라는 짤이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아반떼 AD 너 찾는다? 서울 카풀하기로 해놓고 남자인 거 보자마자 유턴 받고 도망가네. 번호 외웠다. 나중에 보자. 버스 겁나 기다리게 생겼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 학생 이 글 에타에 이 글 쓴 학생의 이름이 좀 여학생스러웠나 봐요. 그죠? 아니면 푸사의 성별을 유추할 수 없는 내용만 있었던가. 그래서 같이 카풀하기로 해놓고 갔더니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이라서 바로 돌아간 거죠. 아마 이제 서울에서 경기권이나 아니면 조금 더 먼 지역, 제가 알기로 요즘 보니까 그 춘천이나 아니면은 천안에 있는 곳까지 학생들이 차가 있는 경우 등하교를 하더라고요. 뭐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데 사실 이제 직장인이면 좀 힘들지만 대학생은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시간 조절이 가능하니까 네, 여유 있는 시간에 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카풀을 종종 하는 모양인데 이런 빌런이 있었나 봅니다. 유학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캐나다에서 대학 다니는 토붕이 오늘 첫날이 토붕이 어떤 사이트가 토로 시작하죠? 모르겠네요. 오늘 첫날이어서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음. 취미 얘기할 때 해축 보는 걸 좋아한다고. 그 말하자마자 갑자기 교수가 really?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도 축구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유학 온 지 4년 동안 EPL 보는 사람 딱 2명 보면.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제 북미 쪽은 축구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마 EPL 볼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미식축구 얘기하는 줄 알았음. 그쵸? 북미에서는 풋볼 하면은 미식축구고 사커가 우리가 아는 축구입니다. 교수가 어느 팀 좋아하냐? 그래서 토트넘이라고 했어. 그랬더니 빨리 갑자기 worst of the worst 이러는 거임. 그래서 뭔데 갑자기 떨떠름하게 자리로 돌아옴. 발표 딱 끝나고 교수가 프로젝터 화면 딱 켜는데 You'll never walk alone 이게 리버풀 FC의 그 문구죠. 응원가죠. 그 리버풀 FC 팬들을 코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교수가 곱등이 2년 동안 같은 교수인데 그냥 학과목 바꿀까 생각 중. 예전에 그 서울대 경제학과의 이중구 교수님이 아마 보스턴 레드삭스 팬이셔서 그 양키스 팬인 다른 교수님을 이제 온라인 그 학교 사이트에서 저격한 농담으로 네. 함께 상종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재밌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죠. 와, 프로그래밍 시험 때 파일 만들어서 압축 파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그래서 교수님이 압축 파일 만들 줄 모르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데 몇 명 손드는 거 실화냐? 교수님이 압축하는 방법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들 이거는 좀 충격이네요. 그리고 만들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유튜브에 물어보고 하셔야죠. 윈도우 기본 압축 프로그램 나쁘지 않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 반디집을 쓰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예전에 압축 시대였죠 아마. 그 여기 반디집 있죠. 반디집이 훨씬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아니면 윈라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윈라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약간 그 계란 모양 그거는 좀 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 학생들은 잘 알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사이비가 있는 것 같다. 웬 나이든 아저씨가 젊은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 같은 걸 하고 있었음. 아저씨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리는데 아무도 반박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받아 적기만 함. 이거 모르면 나중에 고통받을 거라고 겁줌. 반년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함.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데 함부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음. 너야, 너라고.
돈 요구하는 건 어케하름? 돈 안 내고 다니면 제재하더라. 너가 다니는 거면 큰일 날 것 같아도 그냥 나와. 네가 다니는 거야. 너라고. 못 알아들었네요. 네. 대학교를 이제 빗댄 거죠. 네. 나이든 아저씨는 저 같은 교수들을 말하는 거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개강 첫 3월에는 이런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사이비가 아니고요. 아주 합리적인 걸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네, R 설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지금 로컬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R이 있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릴 텐데 뭐야? 배경 이상해서 제 머리가 너무 네, 일렁일렁 되네요. 로컬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R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로컬에서 R을 설치하려면 네, 뭐 어떤 스승의 날 배달앱 이런 게 R 프로젝트라는 거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CLNR이라는 거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CLNR이라는 사이트가 The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라는 이름의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R이라는 게 오픈소스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라고 보는 우리 학교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특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제 R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랭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omprehensive R Archive Network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시작되죠. 여기 보면은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도 되는데 이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픈 소스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아닌 경우에도 제공을 하긴 하지만 이 미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복제한 여러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러 사이트들을 클릭하시면 여러 국가의 미러 사이트들이 존재를 하십니다. 네. 쭉 내려가다가 저펜 코리아 예전에는 한국에 미러 사이트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영남대학교 사이트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영남대학교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아까 그 사이트랑 똑같은데 다만 이제 미러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만 여기 주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른 미러 사이트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데 다운로드 R4 리눅스, 맥 OS, 윈도우즈. 그러니까 뭐 리눅스나 맥 OS를 쓰는 학생들은 그걸 다운받으면 될 거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니까 대부분은 윈도우를 받게 될 겁니다. 윈도우를 클릭하면 이렇게 3개가 뜨는데 여기에 보면은 네, 이렇게 이름이 뜨잖아요.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나오듯이 베이스, 네, 컨트리브, 올드 컨트리브, 뭐 RTools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베이스 쓰시면 돼요. 왜냐면 오른쪽에 보면은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네, R 처음 설치하면 이걸로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R 지금 현재 버전,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 4.4.0이거든요. 4.4.0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뭐 리드미 파일, 그러니까 뭐 알려주는 정보 파일들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뭐 그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64비트 기준으로 82MB입니다. 그럼 이 파일 열기 누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폴더에 있겠죠. 받은 게. 그럼 뭐 이렇게 뜹니다. 네, 그냥 뭐 실행을 하면 되죠. 네. 사용할 언어 한국어고요. 네. 저는 이미 깔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 되는 셈이에요. 네. 그냥 기본값 사용하시면 되고요. 쭉쭉쭉 넥스트 하시면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 아이콘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서 다 제외하고요. R 프로그램을 .r 데이터 파일과 연결합니다. 이건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근데 기본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넥스트만 해도 어지간히 해결됩니다. 쭉 압축을 풀고 설치하는데 제가 그냥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금방 됩니다. 금방 되고요.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R이 설치가 되는데 여기서 R을 검색해 보시면 그냥 R이 검색이 안 되나? 네, 아무튼 쓰기가 되게 안 좋아요. 저기 파이썬 처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처럼 되게 불편한 구조예요. 그래서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뭐 스파이더를 쓰시거나 그러니까 파이썬을 쓰실 때 스파이더를 쓰거나 아니면은 파이참을 많이 쓰나요, 요즘? 네, 뭐 아나콘다 계열로 뭘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뭘 쓰건 간에 뭐 주피터 노트북을 쓰거나 뭘 쓰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쓰기 편한 쪽으로 그 개발 환경이라는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있는데 IDE라 그러죠. R에서는 그게 RStudio라는 이름입니다. 다시 구글을 하나 열어서 저는 로그인 나중에 할 거고요. RStudio라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럼 RStudio 데스크탑이라는 게 있어요. 포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쿠키인데요. 뭐 상관없고요. 여기 보면은 install RStudio가 있는데 R부터 설치를 해라. R이 3.6.0 버전이거나 그 이후인 경우에만 이 RStudio가 작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RStudio를 역시 다운로드 받아주면 251메가니까 이건 조금 더 무겁겠네요. 그래서 요것도 저도 이것도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역시 업데이트하는 느낌으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그냥 쭉 설치를 하면 되죠.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압축 풀고 그냥 설치하는 것 자체는 CPU 영역이라서 뭐 그것도 단일 클럭일 거라 아마도 네, 멀티스레드를 다 사용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성능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사용할 준비가 다 됐고요. 여기서 RStudio라는 거를 검색하시면 이런 앱이 뜰 겁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에 실행을 하면 네, 제가 예전에 뭐 다른 걸로 코딩을 했던 이런 모양이 뜹니다. 네, 저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이 뜨는데 이게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files new 파일에 R 스크립트로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각각은 프로그램들이고요. 네, 각각은 프로그램들이고 네, 요거를 열어서 다 비우고 여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코딩 결과 메모리에 들어간 것은 뭐고 파일은 뭐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곳이고요. 여기가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곳이고 여기가 실행하고 결과를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주 단순하게 뭐 이꼴을 사용해도 되는데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 5를 넣고 x 플러스 z에다가 x 플러스 y를 넣겠다라는 코드가 있다라고 합시다. 원래는 요걸 여기다 이렇게 한 줄씩 넣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씩 이렇게 실행을 하면 요게 요 꺽쇠가 요 꺽쇠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명령 줄이거든요. 커맨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거의 실행 결과로 지금 컴퓨터 메모리에 x = 3이 저장이 되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근데 이렇게 매번 복사해서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행창 아래쪽에 보시면 이 상황에서 x만 넣어서 엔터를 치면 x가 3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죠. 그냥 x가 뭐냐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실행하는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각 줄에다가 이걸 한꺼번에 실행을 하려면 저장을 하고 요걸 실행을 따로 런을 눌려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한 줄 한 줄씩 하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네,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y에 5를 넣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5가 화살표로 y에 들어갔죠. 우측을 보시면 네, y에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g에 x 플러스 y를 넣어라. 그러면 우측에 g에 8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뭐 잠깐 그림을 위해서 잠깐만 좀 다른 걸 해볼게요. 네. 이건 sequential이라 그래서 1부터 10까지를 넣는 거고요. 네. y1은 x1 곱하기 3 플러스 2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 값도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래서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네, 그래프를 하나 그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 플랫이라는 게 그림인데요. 네, 그림 그려라 하면은 이렇게 우측 하단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측 하단에 그림이 그려졌고요. 이걸 익스포트 눌러서 카피 투 클립보드를 하거나 아니면 줌 누르면 이렇게 되게 큰 창으로 떠서 이 상태로 뭐 저장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닫으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를 실행을 할 수가 있다.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한 다양한 명령어들이 여기에 들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과 RStudi오를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다 설치해서 쓸 수 없는 경우, 이제 남의 컴퓨터를 쓰고 있거나 크롬북 같은 거를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는 아까 그 시렌을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포싯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포싯 클라우드라는 거를 제가 오타를 냈군요. 포싯 클라우드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RStudio 클라우드라고 불렸는데요. 네, 포싯 클라우드라고 불립니다. 포싯 클라우드. 물론 여러분들 구글 콜앱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편이 훨씬 쉽습니다. R 같은 경우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아주 유용한 툴인 RStudio를 이제 온라인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이디가 없으면 사인업 우측 상단에 사인업 눌러서 그냥 프리 쓰시면 돼요. 프리. 네. 프리 누르면 네. 무료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최대 25개까지 나옵니다. 네. 한 달에 25시간이 이렇게 연산에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통계 분석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인업을 누르면 여기에 뭐 사인업 위드 구글이 있습니다. 사인업 위드 구글.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계정 로그인을 하면 되고요. 저는 구글 계정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 할 때 로그인 위드 구글로 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 계정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과제를 하거나 할 때 학교 크롬북을 빌려가서 쓰려면은 학교 계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개인 계정을 공용 크롬북에 로그인해서 쓰다가 이제 설정이 잘못돼서 남겨지면 좀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워크스페이스 안에 코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실행 코드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고
뉴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뉴 프로젝트를 해보면 뉴 RStudio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뉴 R 프로젝트 뉴 RStudio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deploying project라 그래서 새로운 이제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과정이 생성이 됩니다.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코드를 짜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본 RStudio랑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가 왜 한 덩어리지?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코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코드를 추가하려면 RStudio와 마찬가지로 new file rscript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 기호를 눌러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컨트롤 엔터 치면 우측 상단에 생기는 거 보이시나요?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명령도 생성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요.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ngineering Statistics 2024라는 이름으로 간단한 예제들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각각의 코드들이 그 각각 프로젝트 안에 코드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또 만들면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걸 잠시 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실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온라인 포스잇 클라우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우스 커서가 사라졌어요. 뭐가 문제지? 곤란하네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끝내야 되는데 지금 뭔가 화면에 갇혀 있는 느낌이네요. 네. 통계를 R로 하는 그 방법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데이터를 좀 온라인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패키지를 하나 깔아야 되는데요. 이 패키지를 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측 하단에 여기 보면은 Files, Plots, Packages, Help, Viewer, Presentation 뭐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여기 플랫에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났었는데 그거 말고 패키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뜨거든요. 뭐지? 어떻게 해야 되더라? 좀 확대를 줄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된 패키지 R 베이스 패키지라는 게 있고 뭐 R 데이터셋이라는 패키지들도 있고 한데 다른 패키지들 여기 보면 매스라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사용할 만한 데이터들이 좀 들어있는 그런 패키지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는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여기에 없는 어떤 그런 통계 명령어나 분석 기법들을 누가 이렇게 코딩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다 쓰고 싶다. 그럼 그 라이브러리를 혹은 패키지라는 걸 이렇게 찾아서 깔면 돼요. 네. 깔면 여기서 검색해서 깔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데에서도 깔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 이름을 지금은 Gsheet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톨을 눌러도 되고요. 저는 이미 깔았으니까 보시면 그걸 명령어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기 install packages라고 해서 안에 Gsheet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존재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렇게 당겨올 수 있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설치가 되고요. 라이브러리를 컨트롤 엔터를 치면은 보면은 라이브러리 Gsheet라는 게 이렇게 되고, 여기 우측 하단에서 보시면 Gsheet가 이렇게 체크가 돼요. 만약에 체크를 해제하면 detach라고 해서 요걸 뺐다, 다시 메모리에서 빼냈다 이런 뜻이 되고, 다시 Gsheet를 다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 바로 위에 썼던 것처럼 라이브러리 Gsheet가 들어가면서 얘를 내가 다시 메모리에 불러와서 이 안에 들어있는, 요 클릭해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요 명령어들을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뭘 쓰느냐? gsheet to table tb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요 주소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데이터로 가져오는 겁니다. 요걸 참고 삼아 복사해서 여기 한번 붙여 넣어 보시면 그냥 누가 오픈해 놓은 데이터 셋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 오픈해 놓은 데이터셋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어요. 네. 제가 소유권을 바꿔, 그러니까 복사해서 제가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쉐어링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만든 다음에 공유를 누른 다음에 인터넷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하시고 뷰어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링크 복사를 하시면 그 링크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의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가져다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3행을 요 3행을 이제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아래쪽을 보면은 테스트 스코어 요게 실행이 됐고요. 뭐 이게 이제 다 영어로 돼 있어서 UTF-8이라는 이제 그 한국어를 이렇게 인코딩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테스트 스코어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본 변수들이랑은 좀 다른 게 얘는 이제 데이터셋,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서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 그 밑에 이렇게 변수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아까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봤던 것처럼 열 이름을 ID 그 학번이죠. 네임 이름이죠.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코딩 점수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코딩 창 옆에 새 창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여주고 이걸로 소팅도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 점수로 소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소팅, 내림차순 소팅, 뭐 이렇게 여기서 간단한 그런 데이터 분석도, 데이터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27개 중에 21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한 행동을 코드로 하려면 view test score라는 명령이 됩니다. 지금 test score라는 변수에 이 자료들을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test score를 이렇게 보여준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따로 명령으로 안 보고 헤드로 보면은 헤드 테스트 스코어가 아래쪽 콘솔에
커맨드 창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보면 자료에 대해서 저 윗부분 한 5개, 6개 정도 보여요. 네. 이름, 수학 점수, 영어 점수, 코딩 점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 조엘 소토, 바렛 에버렛, 노아 올슨, 스카일 구티에레스, 사바나 듀크, 캐럴맨 뭐 이런 이름이네요. 클렐맨 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술 통계량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기술 통계량을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약 정보를 보는 방법이 서머리하고 그 변수를 넣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스코어. 지금 테스트 스코어를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다 뜨거든요. 이거 이름 바꾸면 한꺼번에 바꿀 거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뜨는 겁니다. 아무튼 서머리 테스트 스코어를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서머리 요약 정보를 보기 위해서 아이디는 뭐 별로 쓸모가 없고요. 예, math 보면은 최소 first quartile입니다. quartile 1, 4분위수, median 2, 4분위수, 중위수, 평균 3, 4분위수, 최대값 이렇게 최대값 혹은 4, 4분위수가 되겠죠. 그걸 수학, 영어, 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학 평균이 69점, 영어 평균이 76점, 코딩 평균이 79점. 코딩이 좀 더 점수가 높네요. 중위값도 다 평균과 비슷한 위치에 좀 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고 아주 기본적인 요약 정보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이해를 위한 그래프를 아주 간단하게 그려보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스코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테스트 스코어라는 것의 하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경우에는 이 달러를 붙이면 그 하위 항목들을 이제 변수 안에 변수라는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면 아이디, 이름이면 이름, 수학, 영어, 코딩 뭐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라고 해보죠. 이 상태로 탭을 누르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테스트 스코어 중에 매스만 따로 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학 점수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0 몇십 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총 데이터가 227개가 있습니다. 학번도 227번까지 있으니까 뭐 맞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스 플롯을 그려보자. 박스 플롯. 네. 박스 플롯을 그리려면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치면 우측 하단에 테스트 스코어 매스에 대한 박스 플롯이 생성이 됐습니다. 확대를 줄이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된 거죠. 네. 말했지만 요게 IQR이죠. IQR. 네. IQR이 될 거고 그거의 1.5배 되는 거리를 만든 겁니다. 네, 제가 가리고 있군요. 그래서 뭐 박스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그릴 수도 있고 뭐 더 그리려면 좀 잘 본 게 코딩이었나? 그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math고 이게 코딩입니다. 코딩 쪽이 확실히 박스가 위쪽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박스 플롯 그려보기가 되고요. 네, 하나 더 그린 겁니다. 하나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박스 플롯 말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우선 뭐 히스토그램을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알아보지 않고 가장 간단한 형태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히스토그램의 데이터가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테스트 스코어의 매스 수학이 227개가 있으니까 루트를 취하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SQRT 227이니까 하면은 15 정도가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서 대충 한 20개 근처로 막대기를 만들어서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더 패턴을 잘 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데이터가 잘 분산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려도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HIST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테스트 스코어 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쉼표하고 20을 했더니 이렇게 총 급간이 계급이 20개로 나눠진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학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이렇게밖에 못 그리나 그래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으면 헬프를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히스트를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스트는 여기 뒤에 괄호는 어느 라이브러리에 속해 있느냐인데 그래픽스는 패키지에 보면 그래픽스라고 기본 라이브러리예요. 기본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놈이고요. 네. plot.histogram이랑 똑같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뭐 그건 복잡하니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은 보통 뭐 이꼴 뭐라고 돼 있는 놈들은 우리가 따로 정해주지 않으면 요 값들을 따르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보통 그림 그릴 때 색깔을 지정해 준다거나 각도를 지정을 해 준다거나 뭐 제목을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X축의 범위, Y축의 범위 같은 걸 넣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쓰니까 이 브레이크스 방법은 스터지즈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런데 스터지즈 방법을 따로 쓰지 않고 우리가 브레이크스를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를 이용을 해서 개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20을 넣었으니까 20이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여기다가 이 브레이크스 두 번째 자리에다가 제가 20이라고 넣지 않고 급간의 그 구간들을 다 적어주면 그걸 이용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언가 어떤 명령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기 헬프를 치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이렇게 예쁘게 좌우대칭으로 정규분포처럼 나오는데 극단적으로 점수가 안 좋은 애가 있네요. 외딴 섬으로. 그 다음에 이걸 밀도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플랫 이게 그림 그리는 건데 density가 밀도함수거든요. 밀도를 구하는 겁니다. 테스트 스코어의 매스를 밀도함수로 그려보자. plot density 테스트 스코어 매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렸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너무 확대가 됐는데? 뭐야 이거? 아, 이게 확대가 돼버리는구나. 이거 자체가 확대가 돼버리는구나. 아무튼 아까 그 살펴본 요걸 누르면 이제 돌아가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얘가 좀 더 부드럽게 보이죠. 이렇게 스무딩을 해놓은 겁니다. 부드럽게. 밴드위스가 3.404 단위로 전체 227개 중에 몇 퍼센트가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density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도 역시 옵션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걸 무시하고요. 그럼 이 두 개를 한번 겹쳐서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우선 테스트 스코어 매스라는 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서 바로 그림으로 찍지 말고 h라는 변수에다 집어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플랫을 그리는데
y의 범위를 자동으로 두지 않고 0에서 0.04까지 약간 더 높게 그릴게요. 그런 다음에 요 히스토그램 그린 거에 중위수를 x축으로 하고 각 계급의 중앙값을 x축으로 하고 각 계급의 밀도 값을 전체 개수의 그 도수 비율을 y 값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타입이 b는 보스라서 선도 그리고 점도 찍어 달라는 뜻입니다. PCY는 점 모양인데 19번이고요. 뭐 이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지금 15행을 실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아까처럼 덴서티 플랫만 그린 거고요. 15행까지 실행을 컨트롤 엔터 실행을 하면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집니다. 감기가 걸렸나요?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졌더니 히스토그램은 이제 급간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쪽은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조금 더 두드러져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나 덴서티 플러스로 그리나 자료의 전체 분포를 보는 거는 다 잘 된다. 다만 이제 우리가 뭐 뭘 사용할지는 이제 자기의 취향 따라 할 수 있다. 그 다음 뭐 분위수를 아까 우리가 서머리를 통해서 쿼타일 1, 4분위수, 2, 4분위수, 3, 4분위수는 봤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분위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퀀타일을 쓰면 됩니다. 퀀타일. 퀀타일에다가 자료를 넣고 내가 분위수를 계산하고 싶은 비율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 분위수, 10, 100분위수 같으면 0.1, 90% 분위수 같으면 0.9를 넣으면 되겠네요. 이걸 둘 다 엔터를 쳐보면 10%의 분위수는 55.6점이 되고요. 90% 분위수는 84점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분위수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퀀스 0.1에서 1까지 i 0.1 그러니까 10%, 20%, 30%, 40% 해서 100%까지 이걸 다 찍어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 퀀타일을 계산해 줘라. 그래서 찍어보면 어디 갔니? 10%부터 100%까지 이렇게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점수 분포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좋겠죠. QQ플랫은 제가 나중에 QQ플랫이 뭔지 설명을 드리고 나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R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실습을, 통계 실습을 할 기회를 좀 더 많이 마련하고 싶었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좀 휴강일, 수년일이 많아서 이게 진도를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통계 커리큘럼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각 챕터별로 이게 아무래도 분량이 다른데 그걸 매주 끼워 넣다 보니까 약간 무리가 되는 주차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습 시간을 많이 못 가졌고 나중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업이든 수업이 아니든 아니면 따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때마다 R로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고 또 과제를 하거나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이걸 활용을 하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